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이 아니죠. 금요일에서 지금 토요일로 넘어가는 딱 11시 59분 12시네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장마감 시황을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또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옵션 만기 이후 어제 내마녀의 날 무사히 끝났고, 그런 가운데 어제도 올려드렸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 옵션 만기 동시호가에 지수를 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약세가 불가피한 주말 시장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기술주 위주, 특히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흐름,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수가 코스피 0.64%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이 1% 넘는 약세 흐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죠. 이미 시장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란색 박스권 흐름이지만 하락 5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를 돌아 나와서 저점을 만들고 오늘 자연스러운 십자봉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수급적으로 보면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나온 부분이죠. 특히 이제 코스닥에는 세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상황. 프로그램 매도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아침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장 마감까지 4,500억 이상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코스피 역시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정도 흘러나오는 수급적인 약세 흐름 부분이 나온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종합주가지수 흐름 부분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7일 연속 반등 흐름 부분 속에서 나름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전 이번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은 높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 발표를 하면서 그 이전의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그죠?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흐름 부분들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세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제 중국 시장에서 발표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PPI, 그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중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서 본 희망, 공급 측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크다. 그러니까 지표의 후행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번 주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이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10월부터 진행되었었던 원자재 가격의 약세 흐름, 그 속에서 이후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최근 전 세계에서 기록적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또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살아나는 국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마비 또 주요국의 구인난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은 상황 속에서 나름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일정 정도 우리 시장에게 지수에 영향을 다 미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지표 흐름 부분은 아니다. 마지막 진톤 과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친환경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물가 상승 현상인 그린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지적 이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었었는데 결국 친환경을 추진하면 할수록 가격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부담과 생산 차질, 물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흐름 부분 속에서 실제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5월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중국의 석탄 생산량 감축, 홍수 등으로 인한 전력난, 뭐 이런 이야기 막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지표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었던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 13.5%에서 12.9%로 다소 숫자를 낮추는 흐름, 전월과 비교해 플랫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아직 추가적인 확인 단계가 필요하지만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었던 전체적인 시장 섹터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 그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가운데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정도를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포스코가 물적 분할 영향의 약세를 보이는 상황. 그죠? 인적 분할을 할 거냐, 물적 분할을 할 거냐라고 논란이 있었던 포스코가 뭐 자사주 매입 등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서 물적 분할을 선택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포스코가 뭐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세게 떨어지는 마이너스 4.5% 정도를 보여줬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21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핫 이슈이긴 하죠. 내년 1월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흐름 부분을 가져갈 텐데 포스코의 뭐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나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물적 분할 소식 때문에 오늘 20일 평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기관들이 그죠? 실망 매물이 한 30만 주 정도 나오는 흐름들을 보였고 또 그 속에서 카카오페이가 참 주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카카오페이가 사실 오늘 경영진의 보유지분 매각, 경영진 8명이 보유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그래서 뭐 대표는 총 23만 주를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고 그 외에 뭐 기업의 전략 총괄 최고 책임자라든지 이런 부분 이 내부자들이 전체적으로 매도했었다. 주식을 매각했다. 라는 이야기로
6%대 급락을 하는 부분. 참 개인 투자가들이 이럴 때가 이제 속상한 겁니다. 그죠? 나름 요 지지라인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위치 흐름을 갖고 가는데 난데없이 지분 경영진의 지분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참 손 쓸 수도 없이 개파락을 맞게 되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반등했었던 NFT 관련주 중에 유메이드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또 네오이즈가 크립토 골프 임팩트와 브라운더스트의 글로벌 티징 사이트를 열었다라는 요 소식 때문에 네오이즈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부분에 그 외에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죠? 마이데이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핑거나 한컴미드는 올랐는데 또 어제 반등 들어왔었던 아톤이나 NHN 이쪽은 또 떨어지고, 또 반대로 전체적인 반도체 소부장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준 부분인데, 미국 시장의 반도체 섹터 부분이 약세를 보였어도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 라인 부분들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 정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기아가 나름대로 재반 이평선 부분에 있어서 상승 추세 라인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미 있는 몸짓을 좀 보인 흐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이벤트, 위클리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13일 월요일 날 의무부유 해제하는 종목 부분들이 인바이오와 IT, 아이즈, 올릭스 이런 종목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의무보유 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13일은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는 날이고, 근데 굵직한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14일 화요일에는 의무보유 해제, TLB, 그리고 유상증자 상장하는 종목들이 꽤 많네요. 그죠?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시스코나 이런 종목 부분들이 주총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중요한 건 이제 화요일 날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 2달을 앞두고 또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여론은 뉴스로는 금리 인상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 발표가 되죠. 요 지표까지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EU의 10월 산업 생산이 화요일 날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5일 수요일과 목요일로 넘어가는 부분,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은 미리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15일, 16일 날 진행되니까 수요일 정도 되면 또 이 FOMC 앞두고 관망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당일날 뉴스에 의한 결과물을 보다 그 전에 시장이 만약 오른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사는 게 필요하고, 미리 사전에 조정을 보인다면 매수하는 그런 이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FOMC 결과 부분에 우리가 예상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가속화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끝내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고, 그죠? 그거보다 더 빨리?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자, 이제 15일 날 의무보유 해제 쪽은 네오이즈나 TS트릴용원, 그리고 상장하는 종목들,
뭐 화이트 솔루션, 아스타, 하이트론, 자이언트 스텝, 그죠? 유증 이 청약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과 조일 알루미늄, 이 부분도 뭐 개별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 15일 날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제 11월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11월 주택시장 지수라든지 11월 수출입 물가 지수라, 그리고 1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고, 우리나라 한국 11월 실업률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뭐 광공업 생산, 뭐 고정자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6일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KTB 네트워크가 상장을 하고, 그리고 휘림 로봇이 위상증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FOMC가 열리면서 22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BOE의 통화정책 회의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놓여 있는 전반적인 금융 통화정책 회의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11월 산업 생산과 11월 제조업 PMI, 그리고 11월 서비스업 PMI,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뭐 이런 주간 시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 목요일 부분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상황. 거기에 이제 유럽 부분에 있어서의 12월 PMI 제조업도 발표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7일 날은 또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날이죠.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우리나라 어제 엊그제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처럼 미국 시장도 이 동시 만기일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 BOJ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후에 11월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알리바바 투자의 날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 미국 시장은 이제 리비안이나 페덱스나 뭐 이런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12월 16일 이 FOMC 회의, 그리고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의 이 선물 옵션 만기, 이런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뭐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종목 부분이나 시장 점검이나 그리고 이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주요 경제 지표 부분이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면 뒤늦게 되죠. 그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미리 사전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은 지수가 아직도 이 정배열이 되어 있지 않는 흐름 부분에 외바닥이지만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2822포인트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 상승 추세에서 막 이렇게 섹터별로 종목별로 막 세게 올라가던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죠? 눈높이를 찔끔찔끔 맞추면서 반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속이 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내하는 게 필요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흐름 부분, 그 속에서의 진통이구나 라는 마인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